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 것 같아요. 주식은 원래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주식을 진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밤 새면서 주식 차트를 보고 연구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차트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차트가 그림이 그냥 그려져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차트를 보고 연구한 제가 요즘 들어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식이 호재를 받아서 상승을 해요. 그러면 쭉 그냥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쭉 밀어내요. 근데 또 어떤 거는 호재를 받아서 상승을 해요. 그리고 쭉 그냥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올라갈 때는 기회를 주지 않고 내려갈 때는 기회를 준 것 같지만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CH 차트를 한번 보죠. 얼마 전에 있었던 미톤이라는 주식이에요. 올라갈 때는 정말 잘 올라가요. 그쵸? 조정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이럴 때 매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공격적이냐면 여기서 밀리게 되면 조금 깊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카오페이도 같이 올라갔었죠. 한 이 정도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는 거 이런 거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밀릴 때 굉장히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급등 나오고 또 밀릴 때 굉장히 극단적인 움직임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기준봉 있으면 여기 절반 값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매매 전략이 되거든요. 차트 분석할 때. 그리고 이 절반 값에 오면 11선 또는 21선 이렇게 일반적인 조정값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 파이넴텍 차트 볼까요?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고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언급했던 종목이에요. 수급이 너무 좋다고 제가. 자, 그리고 그 수급이 좋은 날 이후로 그 뒤에 수급을 일부러 세력들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이 정도 오르긴 했는데 이 기간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한 달 좀 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보합이라는 기간을 한 달 정도를 간 거예요. 급등을 내어주지 않고 거래도 발생시키지 않고 그리고 뭐 크게 전고점 뚫고 올라갔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전고점까지만 도달을 한 거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박스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접한 종목도 아니고 수급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 제대로 오를 거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짝만 올랐다가 긴 보합을 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괴롭히는 거죠. 자, 이 종목은 어떨까요? HJ중공업 지금 조선 쪽 섹터가 강한 상승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사람들이 사실 예상하기 좀 쉽지 않았죠. 저 역시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조선 섹터가 크게 주도주죠. 하나오션이 크게 밀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조선 중소형주들이 반응이 온다. 이건 진짜 예상하기 어렵죠. 자, 이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큰 롱바디 음봉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며칠 옆으로 갔다가 그리고 지금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매수할 타이밍을 주지가 않는 거예요. 연속 3일 동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 연속 3일 정도 급하게 좀 올라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템포가 비슷해요. 슈팅이 나오면 매수 기회를 잘 주지 않아요. 살짝 눌렸다가 보합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쵸? 크게 오르기 전에. 그러다가 슈팅에서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이 뭐가 옵니까? 내동매매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빠르게 나도 추격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추격 매수가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밀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크게 압박을 받게끔 큰 폭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복되는 일들이고 이렇게 차트들이 만들어지면 제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지금 손실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차트를 견뎌보자 해서 견디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괜히 견뎠다가 쭉 밑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오른 케이스에 포함되는데 보통의 차트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럼 궁금하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 보통의 기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평균치를 다 넘어서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런 상황을 겪었었어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한 2020년도 이때쯤에 단타가 갑자기 유행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하시는 어떤 분께서 단타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단타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시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단타 방송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도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방송에서 언급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매수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이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슈팅이 나오고 그대로 폭락하는 경우가 그 뒤로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오래 봤으니까 평균치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는 아무리 밀려도 한 요 정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이 정도 이런 평균치라는 게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지만 근데 이때만큼은 평균치 밑으로 계속 박살나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단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깡통 차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장 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때도 할만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 시장 탓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단타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균값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을 지나쳐서 개미를 확실하게 털어버리고 또 확실하게 털어버리고, 그래서 투매가 급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분봉으로. 오늘도 조금 나온 편인데 이거는 이때 당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시노펙스거든요. 시가총액이 작지 않죠? 근데 이날 보이세요? 꼬리 달고 음봉, 이날 조정이 나왔는데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2024년도거든요. 이때 이 봉이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런 모양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시노펙스가 수급 괜찮았고 재료는 뭐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차트도 괜찮았어요. 누가 봐도 신고가 돌파 매수가 가능한 자리겠죠.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정이었거든요. 이때 단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아마 깡통이 많이 누적이 돼 있었을 거예요, 손실이. 그래서 이 뒤로는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걸 목격했으니까요. 더 좀 옛날 일인데 안랩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었죠.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크게 급등했다가 떨어지는데 반등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평균치를 벗어난 이상한 움직임들이 막 되고 있거든요. 한 시장이 이 정도에서 평균치로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은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극단적으로. 올라갈 땐 너무 빨리 올라가서 매수할 수 없고 떨어질 때는 또 매수하니까 반등을 잘 주지 않고, 이런 이상한 시장. 지금 삼청단 제약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허접한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첫 번째로 수급을 너무 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주식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썸네일들이 있어요. 올해 말에 XX 간다. 이제 주식이에요. 크게 간다. 올해 안에 이게 더 크게 간다. 어떤 거는 하나오션보다 크게 간다. 뭐 이런 썸네일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한번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정말로 종목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라고, 이 회사 좋다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 맞는 말씀이고 전문가분들이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은 그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 같이 안 간다는 거죠.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안타까워요. 이 유한양행 주주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유한양행 아닙니까? 정말 좋은 호재와 소식이 있고 거래대금도 있고 수급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못 가요. 왜요? 개미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아니 시장이 진짜 이게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급을 안 해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사실 하고 싶어요. 예전엔 자주 했었고. 그런데 이젠 그런 말을 못하니까 큰 흐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도움이 되죠. 큰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모두가 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세력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움직여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개미가 좀 봐줄 만하게 들어온다? 그럼 가도 돼요. 눌림목 주고 가도 돼요. 근데 용납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밑으로 크게 폭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 제가 단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시장들이 이상하게 흔들렸던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왜? 다들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움직이면 깡통을 찰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흔드는데 이미 손절 많이 하셨을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문조사 했지만 이미 손절도 많이 하시고 손실도 계속 누적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정 컨트롤 해야 되는데 손실이 나게 되면 나게 될수록 감정 컨트롤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춰야 다음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난 손실을 받고 난 빨리 수익을 내고 싶고,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고수들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거. 정말 더 너프하게 말하면 제가 말하는 종목들도 안 올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최근 들어서. 아니 이 정도면 가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평균적으로 차트를 많이 봤으니까 그것도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요 바이오 종목들 다 투매 만들었잖아요. 어이없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장이 미친 듯이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시간을 그냥 보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자연재해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세력들은 안 봐줘요. 악랄하게 더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칠게요.